네, 여러분, 오늘 한 뉴스를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인간적인 그 모멸감 이런 것까지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끌려가던 1월 15일 바로 그 옆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동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을 당시 원내대표단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사람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 술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같은 한남동 같은 정치인으로서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들에 의해서 호송 차량으로 잡혀가던 그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야당 지도자들하고 술잔을 부딪히고 만세를 부르고 이건 정치판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조승래, 조홍천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조홍천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물들 참 많으시네요.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는 법 있나요? 우리도 대전빵집 성신당처럼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같이 팔자라고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조홍천 전 의원은 건배사로 튀김 소보로라고 선창을 했고 참석자들은 우원식 파이팅이라고 후참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 국면이 가능해졌다라고 본 상황 속에서 야권도 후보를 여럿 내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재명만 후보란 법이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었다고는 합니다만 반드시 이거는 호과를 치를 그런 술파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그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난입했다, 민동을 부렸다, 폭동을 부렸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비판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대법관들도 나서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또는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그 말 맞습니다. 그 말 자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법원은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법원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대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1심 판결에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서 그가 국회의원이 될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법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이 사람도 기소된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윤미향은 임기 4년 채우고 세비 다 받아먹고 그러고 국회를 떠난 이유였던 겁니다. 이런 법원이 정의로운 장소입니까?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된 당시 울산경찰서장 황운하 개혁신당 의원, 이 사람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 동안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황운하는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습니다. 2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재판 맞습니까? 이게 법원 맞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법원을 난동을 했다느니,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느니,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람이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사들입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먼저 외면하지 않았나요?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법조계 상식을 넘어선 극단적 판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마지막 사례,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재판. 지지부진, 세워라 내워라. 이재명 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고스란히 다 받아준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이재명 대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그 출마하게 된 대법원 판결 얼마나 황당했느냐.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전대미문에 허무맹랑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난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을 연거푸 2번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대법관들이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법원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데요.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 강적 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경찰관 폭행범도 풀어주는 등 민노총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우리나라 법원, 그것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빚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무려 105명이나 부상당했던 작년 11월, 불과 2개월 전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체포된 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노총 집회가 열어졌는데 그때 경찰을 폭행한 남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평일 퇴근길 도심 차도를 점검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상습적인 시위를 허락하고 2023년 1박 2일 노숙 집회마저 허용해 노상 방뇨를 허용하는 등 이 무법천지를 만드는 그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헬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여론조사가 있다고 그랬죠. 리얼미터 전국 지표조사 한국갤럽, 리얼미터 월요일 전국 지표조사 목요일 한국갤럽 금요일, 어제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 여론조사가 중요하냐? 정규적으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 스스로 신뢰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엄연히 골든 크로스를 지난 겁니다. 대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지금 출정해서 헌법 탄핵 심판정에 나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수영복을 입고 있는, 가슴에 번호판을 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2.4%포인트가 더 앞선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세가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얼굴빛이 흑빛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야, 지금 계엄 사태가 빚어져서 국민들이 당혹해야 한 그런 국면 아니었어? 대통령이 체포되고 지금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고 뭐 어제 여러 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 대치했던 그런 국면 아니야? 사람들이 일만 열면은 지금 윤 대통령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럴 때 국민의힘은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민심의 바다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정치권, 웬만한 정당, 웬만한 정치인, 요동치는 민심의 파도에 그냥 저 바닷속으로 꼬라박는 그런 조각배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의힘 조금이라도 오만한다든지,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실만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상대편의 법리의 허점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종이에 써서 몇 번으로 읽어보고 너무나 앞서 나간 건 없는지, 오버하는 건 없는지, 오만한 부분은 없는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의 주장으로 과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이른바 경찰이 잡아들였다는 법원 난동 체포자. 그 중에 절반이 넘는 51%가 2030 세대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가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70대, 80대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 라고 했는데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쭉 진행하면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현장에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아래 현장 기자가 위에 데스크한테 보고하면 야 그거 다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동원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랍쇼 젊은이들이 드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민주당이 턱까지 검열을 한다고 우리가 내란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분노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탄핵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 지금 분노해서 일어서고 있는 것이 경찰이 체포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66명 나이가 고루 분산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7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골고루.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라는 것. 경찰도 깜짝 놀라고 국민의힘도 놀라고 민주당도 놀라고.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KOPRA 코프라 이곳이 보수 유권자를 과포집했다.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추세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진실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6%, 민주당 35%,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1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했다. 49%, 적법하지 않았다. 48%, 1%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대통령 체포 잘한 거야. 절반은 잘못된 거야. 팽팽.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50. 아니야. 기각해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돼. 47%. 이건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 제가 좀 전에 이러한 얘기들이 신뢰도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올라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